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던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가운데 불상을 직접 보려는 불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불상이 5월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짚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일부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이들을 위해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도량 금강산 건봉사가 고성군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3,000kg과 연탄 3,000장을 기택했습니다.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뱀의 전설과 서로가 깃든 사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지리산 천은사의 뱀에 얽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던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가운데 불상을 직접 보려는 불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5월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100일간의 불상 친견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50cm, 무게 38.6kg, 가부좌를 튼 채 얼굴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보살 좌상이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산 도비산 자락의 부석사 설법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전국에서 모인 불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이 만든 뛰어난 문화재를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100일 한정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은 바랬고 불상을 바치는 자대조차 분실됐지만 불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가슴속 깊이 우러나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석사를 찾은 이들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며 환희심과 감탄을 쏟아냅니다. 이곳에 다시 기양하게 되는 과정들이 부처님의 수행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결국에는 이 부처님의 진리가 발없는 발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밝히고 무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금동불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석사는 불상 공개 이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친견하고 있고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폭설이 내려 교통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많은 불자와 시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상은 서산 부석사에 모셔져 있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손에 의해 일본 대마도로 건너갔다가 지난 2012년 한국절도단이 밀반입한 이후 소유권을 놓고 10여 년간 한일 간 법적 분쟁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상대방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됐고 반환에 앞서 단 100일간의 고향인 부석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석사 불상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친견할 수 있습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은 100일간 고향에 머문 뒤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떠나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지역 불교계는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는 수행과 이제 기도 그리고 이제 중생 교화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분인 것처럼 부처님께서 다시 저희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다시 환지 본처하시기를 끊임없이 정말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는 다음 달 중 이곳 부석사에서 한일 양국 학자들이 함께하는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불상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할지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석사 불상봉안위는 100일간 10만여 명 이상이 칭전 행렬에 동참한다면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한 무시 못할 여론이 형성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산 부석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스님 역할까지 대신한다면 한국 불교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짚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불교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 AI 스님이 불교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상담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참불가를 만들고 불화를 그리며 경전과 법문을 탑재한 AI가 신행생활의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 개간지, 불교평론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의 쟁점을 인문학과 뇌과학, 생명공학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강연을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도움 한양대 교수는 AI의 진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희천 교수도 인공지능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 얼마 전에는 또 그 인터뷰를 하면서 30년이라고까지 확정을 줘버렸어요. 30년 안에 인공지능의 최고 대가가 3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도움 교수는 저서 인공지능의 쟁점과 대안을 바탕으로 AI가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닮을 수 있는지, AI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인간의 정체성과 실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뤘습니다. 이 교수는 AI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써 딥페이크 하나만으로 해도 공론장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됐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짜가 진짜 혼동이 되게 되고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는 가짜와 진짜의 구분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참석자들은 AI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심화학습, 딥러닝 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까? AI에게도 불성이 존재할까? 인공지능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을 앞당기거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자칫 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잘못 전달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교수는 화쟁적 생성망을 구축할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경전과 설법만 되풀이하는 스님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 삼독도 없고 무명도 벗어난 인공지능 스님이 곧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도 넘어서는 그런 지능을 줄 경우 무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그 다음에 거울 신경세포를 장착한 인공지능은 인간 이상으로 자비심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과 종교의 융합은 이제 호기심이나 재미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며 영향을 미치는 공진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설날인 지난달 29일 양로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도선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해명에서 운영하는 해명양로원과 아동양육시설 해명 메이비를 방문해 세뱃돈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명절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매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도리어 복을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다며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도량인 강원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가 설을 맞아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설주스님과 신도회 등 4부대중은 지난달 31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한명준 군수에게 쌀 3,000kg과 연탄 3,000장을 기탁했습니다. 설주스님은 명절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새해를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명준 군수는 군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들 일부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불교계가 이 소방관들을 위해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서는 소방관들. 하지만 참혹한 현장에서 죽음과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중 1개 이상 질환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 가운데 일부는 참사 현장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과 상처로 현재까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는 심리적인, 마음적인 좀 그런 스트레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참혹함이 있었고, 그에 따른 또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좀 고통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소방관들의 이런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안 봉불사가 운영하는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이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영웅의 쉼 트라우마를 넘어서란 주제로 제주항공 참사 초기 희생자 수습에 참여한 무안, 목포, 영암, 한평 지역 소방관 등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영웅의 쉼입니다. 정말 불 속으로도 뛰어가고 그 끔찍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분들의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명상에 도움이 된다면. 참가자들은 스님과 전문 상담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꺼내놓으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감정 코칭, 호흡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 치유 노하우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몸 마음에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감정을 풀어내고, 감정을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몸에 쌓입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 다 긴장돼 있고 이러는데, 그걸 명상으로 릴렉스하게 풀고.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 불교계의 K명상 프로그램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용암스님의 취임 법회가 지난 1일 삼광사 직관전에서 봉인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삼광사 12대 주지 영재스님과 13대 주지 용암스님을 비롯해 이경훈 신도회장,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과 내외빈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3대 삼광사 주지로 취임한 용암스님은 앞으로 4년 동안 삼광사를 승가의 도량답게 만들고 불법의 수행으로 대조사님의 수행 종풍이 더욱 성장하고 꽃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대 주지 영재스님도 이 민사를 통해 열심히 기도 정진해 천태종 최고 사찰인 삼광사에서 최고의 신도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제18대 주지 월도스님 취임 법회를 봉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도 스님은 구업을 짓지 않는 대성사, 수행을 통해 청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그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해서 부처님 종토에 함께 가는 우리들이 걸림이 없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성사의 신도인들이 되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4시간 열린 도량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지가 되겠습니다. 조현대 대성사 신도회장은 신도들과 화합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대성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월도 스님의 다양한 경험과 추진력으로 대구 지역 불자들의 복전이 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간흥도량 대성사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BBS 뉴스는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뱀의 전설과 설화가 깃든 사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지리산 천은사의 뱀에 얽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BBS 광주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흥덕왕 3년에 인도의 승려 덕운 선사가 경내에 이슬처럼 맑고 차가운 샘이 있어 감노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천은사. 고려 충렬왕 당시 남방 제1선찰로 승격됐지만 임진왜란의 전화로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그 뒤로 사찰 중건이 이뤄졌고 당시 경내에 있는 샘가에서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자 한 스님이 잡아 죽였더니 그 뒤부터 샘에서 물이 솟지 않았습니다. 이후 샘이 숨었다고 해 절 이름을 천은사로 바꿨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는 원인 모를 화제가 잦고 재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절의 수기를 지켜주는 뱀을 죽였기 때문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원교 이광사가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물 흐르는 듯한 서체로 써서 걸었더니 이후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축종 때에 반유선사께서 불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곳 선방에 수행하시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계속 우물물에 뱀들이 들어오자 큰 구렁이 한 마리를 죽였답니다. 죽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곳 천은사에 물이 말랐답니다. 샘에 말라서 천은사가 감노사란 이름을 없애고 샘천자, 수무른자, 샘이 사라졌다 그러고 천은사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김새만으로는 징그럽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뱀을 영생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겨울잠을 잔 뒤 다시 깨어나고 허물을 벗고 거듭나는 뱀은 옛부터 생명의 윤회, 불멸, 재탄생을 상징해왔습니다. 뱀은 또 사람들이 통상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늘상 우리 곁에 친숙하게 있었던 우리의 같은 반려 같은 존재입니다. 12지 동물 가운데 6번째로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이 교육관 보현사에서 불교대학 36기 36명, 불교대학원 18기 12명에 대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조계종 제23교구 교구장이자 관음사 불교대학 학장인 허운스님과 제주도의회 강철남 원화자 의원, BBS 제주 윤두호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교 시작은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리셋되면서 행복을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하고 믿음을 갖고 임해서 앞으로 계속 참된 불자 되시고 행복한 불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음사 불교대학은 1993년 석 달간의 기초 교리 과정으로 개설됐고 관음사 불교대학원은 2006년 3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불교와 AI의 접목은 수행과 포교 등에 걸쳐 미래 한국 불교의 모습까지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탐욕과 분노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텐데요. AI가 인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